사고 여러분, 길었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미뤄오던 추수를 시작하는 것처럼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고 잔뜩 쌓여있는 계류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당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발굴하는 코너, 구해줘 법즈.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6,544건입니다. 추현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 마찬가지로 장경진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홍혁재하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소모임장 유종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살짝 어색하긴 합니다. 아까 패널 때 톤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장경진하고 지난주는 이게 둘이서 진행도 하고 저 없이 정말 공방을 벌였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둘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치열한 대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흥미있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원래대로 돌아온 만큼 조금 정제된 분위기로 해야 될지 협재하는 거 보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장경진하고는 치열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치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홍혁재하고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지난주? 물론 치열했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가운데서 중재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조금 아팠다. 네, 많이 저만 자꾸 저도 말하고 싶은데 자꾸 막 이렇게 자꾸 말하셔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그 밸런스를 지켜가면서 두 분의 또 토론을 제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계신 패널 한 분과 PD를 맡고 있는 하고 한 분이 한 팀을 이뤄서 총 두 팀이 대결을 벌이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두 팀이 각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오늘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보시고 어느 법안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해줘 법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예원 그리고 장경진하고 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와 예원 PD님이 오늘 준비한 법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군인.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홍혁재하고 중요하다 느껴지네요. 진짜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이거 모두에게 중요한 법안입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서 온열 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 것의 3.6배입니다.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 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국직 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 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직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 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왓츠 인 마이 뉴스에서도 그런 자연재난에 대한 조금 안타까운 군 사건을 다루기도 했고, 또 구해줘 법즈에서 이번 폭염에 대해서도 또 다루기도 했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더욱 필요성이 느껴지는 법안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곧 군인의 날이 다가옵니다. 약 10월 8일에 군인의 날인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짚어보면서 군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최수근 상병 사건을 통해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듯이 군인의 인권이 여러 방면에서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폭염 및 한파 등 극한의 상황으로 인한 환자가 군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도 김예원 PD와 장경진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해온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조금 더 주장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혁재하고와 또 반주희하고 팀 법안을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반주희 PD님은 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갖고 왔습니다. 이기기로 그냥 작정을 했네요. 네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이 각급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키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보호자와 학생의 특별교육 동반 이수 의무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에 발의된 법안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2021년에 발의가 된 법안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또 관련해서 뭐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많은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파생되는 그 법안들을 여야들이 다 앞다퉈서 발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근간이 되는 이라고 해야 되는 이제 2021년에 먼저 발의된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거듭 느끼지만, 저희가 소개하는 법안들이 정말 먼저 통과가 사실 됐다라고 하면은 참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라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교육장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법안을 갖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서희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주호 부총리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 내용 중에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읊어드리자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신 걸 지금 2021년에 그대로 법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 이제 통과가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게, 제가 이번 주 아침 인마이 뉴스에서도 또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분 사망 사건을 다뤘던 만큼 관련해서 저는 정말 많은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있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혹시 혁재학원님 그 아동 권익 보호 단체 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아동 권익 보호 단체 어디가 가장 생각나시죠? 어디가 생각나시죠? 국내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바로 생각나는 단체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UN? 바로 세이브 더 칠드런이죠.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사망하신 교사님이 아동학대 혐의로도 신고를 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당시에 아동학대가 맞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교내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 않고 학교 내 사정을 잘 모르는 교외에서 교권보호를 위해서 이제 관리를 하려면 학교 이처럼 뭔가 단편적인 사실들만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교사가 학부모에게 얼만큼 시달렸는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잘못한 건지, 학생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거를 모두 세세히 알고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교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 한들 이 학교내에 있는 것보다 이들의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뭐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교권보호위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면서 관련된 기사들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이제 일을 하시고 있는 현재 교사분들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이제 6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원격 수업을 한 해를 제외하면 해마다 2,500여 건의 이제 교권 보호위가 열리는데, 현재 교사에 따르면 교권 보호위조차도 열리지 않는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이유에서는 이제 학부모가 교권 보호위 처분에 대해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취소 소송을 내면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교권 보호위가 열리는 걸 꺼려 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당연히 뭐 그런 심각한 게 열리면 학교 측에서도 좀 꺼려 할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측에서 이거를 좀 운영을 해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그 심의 건수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전 주목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부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고 무조건 바깥으로 빼낸 과정이 있어서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제도가 기존에 있었음에도 잘 운영되지 않았던 지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군인과 이 교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마치 군인도 그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군 사건을 이제 외부로 무조건 이첩해야 되는 법안이 마치 발의가 된 거랑 좀 비슷한 계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홍역자하고는 한마디 더 하시겠어요? 아니요. 네, 홍역자하고 그럼 장경진하고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이 법안을 보고 이 법안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겠네 하면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복학하신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선배한테 연락을 바로 드렸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니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하시는 말이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군대가 신경을 써주긴 한다. 훈련소에서도 이제 30도 넘어가고 해가 쨍쨍하면 이제 실내 교육으로 전환도 하고 일정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자연재해나 폭우, 우박 등의 예보가 있어서 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꼭 야외 훈련만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것을 좀 신경 쓰는 편이라고 요즘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군 내부에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 그렇죠. 마치 지난 약간 그 폭염에 대한 그 근로자 관련 법안 때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2020년에 병무청에서 한번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2014년부터 군에서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의병 제대를 한 사람의 수가 5년간이죠.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고 폭염 피해 장병은 근 5년, 지금 2022년부터 해서 근 5년간 610명이나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부바부죠. 부대 바이 부대. 네. 특히 이번 해병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의 폭우가 내렸음에도 군인을 그냥 일종의 가져다 쓰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곳은 괜찮고 어느 곳은 괜찮지 않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게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제도화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있는데 법안을 보면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이 말을 사실 잘 보면 기상 상황에 따라 작전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면 군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말만 제도화지 사실 이것도 이제 윗사람의 약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져가지고 사실 이 법안을 좀 더 구체화해야지 않나.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편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군이라는 것은 저희가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든 날 수 있고 그때 동원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로 키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너무너무 더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싸워야죠. 하지만 열사병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위를 피하면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가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실내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아닌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온열 질환을 이제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나 덧붙이자면은 제도화가 되어 있으면은 그 법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각자의 법안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 1분 정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진하고 과 먼저.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 상비군 48만 명이 있습니다. 네. 예비군은 뭐 몇 배나 더 많겠죠. 예비군 장병 여기 계시고 곧 상비군 가실 분 계신데 저희 우리나라 군인들 더욱 아프지 않고 또 잘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안들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먼저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경진하고의 법안은 1년 안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야 되겠네요. 동감합니다. 네. 사실 뭐 동감은 하지만 저는 뭐 지금 현재 교권과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부총리도 물론 언급을 했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진작에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사하시느라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진행자로 있으니까 그동안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좀 공방이 되게 건설적으로 또 굉장히 팽팽했던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두 학우분이 발전하는 게 많이 보여서 내심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와 정보 그리고 또 계류 법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진, 홍혁재, 반주희, 김예원 그리고 전 진행을 맡은 유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